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수익 종착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 삼성전자의 여파인지 아니면은 금리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1%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대장주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3대장 하면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인데 네. 오늘 개중에는 바이오가 버텨주고 있고 맞습니다. 저희의 바이오버스 앱클론 펩트론이 지금 2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 선별적인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또 수입버스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만 반등 흐름이 나주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수입버스만 보신 분들은 지금 바이오 섹터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입버스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뭐 예전에 큐력스 바이오 시스템도 상한가 들어갔고 삼성전자제약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에클론 같은 경우도 이제 카티 치료제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에피맵이라는 이중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요 또 최대 기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한 13% 가까운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이 카티 치료제의 확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지퍼 스위치 물질을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또 이제 면역 항암 치료제에 관련된 AT101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아스코에서 또 임상 과정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세가 세게 분출되면서 네. 1차 목표가를 또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요. 2차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면 2차 목표가는 21,70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18,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펩트론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펩트론도 낙폭 과대 중에 낙폭 과대다. 여전히 펩트론의 어떤 비만 치료제, 또 약물 절단 플랫폼을 글로벌 1위 제약바이오 업체인 일리아 릴리와 또 우리 위고비 열풍을 이끌었던 노보노 디스크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조금 지연되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전히 협의가 이어지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3,700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로 36,900원으로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3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펩트론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 드렸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스코가 열리는데 맞습니다. 혹시 오늘 수익버스에 바이오주 있습니까? 아, 비밀인데 있습니다. 네. 아, 비밀인데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네. 짠하고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네, 왜냐면 네. 제가 바이오주를 좀 더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네. 했는데 오늘 막상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기사라던가 뉴스는 없어서 맞습니다. 개별주 단으로 접근을 해봐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교통 상황 보시면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냥 주말을 앞두고 또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뭐 삼성전자 뭐 악재도 뭐 있었지만 결국에 나올 만한 악재는 전 다 나왔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왔고 또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고요. FOMC 의사록도 공개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가 반영이 되었고 또 그리고 세론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지금 반대로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4월달, 5월달 충분한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전 다음 주부터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오늘 시장 하락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인해 시장이 좋아지겠지 하고 기대했다가 네. 오히려 반도체주 밀리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실망이 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많다라는 거 수익버스 보시면 아시죠?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수익버스 어떤 버스를 탑승해야 될지 장기, 중기, 단기 노선 골라주시죠. 네, 오늘은 첫 번째 버스로 다시 한번 파란 버스, 시내버스로 가겠습니다. 오늘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파란 버스에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들려야 될 마을들은 테마 마을이 좀 많습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뭐 전기 마을, 또 전력 마을도 핫한데 네. 우리가 이제 수입버스사 트렌드 선점으로 원전, 전력기기, 전선 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급등하는 전선, 전력기기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또 새로운 트렌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마을로 전고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마을로 전공법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일진전기로도 수익을 내본 적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반도체 마을 지금 시장 안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돼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고 사실 국내 투자 참여자들의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건 이미 예상돼 있고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했고 또 전일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제 반도체 섹터는 좀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삼성에서 이제 HBM 연내에 또 이제 엔비디아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었는데 거기 콜 테스트에서 지금 아직까지 통과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졌어요. 물론 뭐 맞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반박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투심이 좀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도체 핵심 기업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약간 시장 안에서 잡음이 돌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반도체주가 있어서 저희는 전공법을 택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수익 버스 번호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수입 버스 번호는요. 네. 39627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396270번 버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수익 버스 어떤 걸까요? 바로 넥스트 칩이라는 버스명을 가져왔는데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지금 사이클이 정말 슈퍼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열풍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왔는데 원래 많은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은 차량용 반도체가 이끌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갑작스런 챗 GPT 공개로 인해서 그 순번이 AI 반도체가 더 먼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큰 폭의 어떤 신고가 랠리가 나왔었는데 반대로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에서 6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거는 차량용 반도체와 또 AI 쪽입니다. 그래서 AI 쪽은 이미 앞으로 향후 내년, 내후년의 어떤 밸류를 좀 땡겨 쓰고 있는 상태인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친 낙폭 과대가 나왔고 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고 또 자율주행 시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개화를 앞둔 시점에서 결국 넥스칩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칩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12건의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적으로 ARM과 함께 이 ADAS 관련돼서 시스템 온칩과 자동 발렛 주차 관련된 시스템 온칩을 공동으로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올해는 또 이제 유럽 쪽에서 또 이제 ADAS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ADAS 관련된 시스템 온칩의 어떤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또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글로벌 3위의 또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과도 꾸준하게 뭐 인캐빙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ADAS 관련된 시스템 온칩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력이 이미 입증된 기업이고요. 번 돈을 족족 계속해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한다. 그래서 AI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사실상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뒤처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향후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집중할 수가 있고 또 하만 인수 이후에 최근에 독일의 컨티넨탈 전장 사업 부분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또 지금 뭐 TSMC나 뭐 인텔 또 삼성전자가 또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 들어가는 GAA를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A 같은 경우는 게이트 얼라운드 관련해서 파운드리 어떤 공정에 있어서 전력 소모를 낮추는 건데 ARM과 또 삼성전자 간의 어떤 협업이 있는데요. ARM 또 그리고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한 넥스칩이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AI 반도체 이야기, 뭐 온디바이스 AI를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 차량용 반도체도 시장 안에서의 주도 섹터였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4%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딱 고점 대비 딱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최근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가 5월부터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반대로 넥스칩은 5월부터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AI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결국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칩 기업인 넥스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매수는 편안하게 현재가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 라인 때는 1,7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 1,700원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익버스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가온칩스였는데 아, 그런가요? 가온칩스가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해서 너무나 네. 아쉬웠거든요.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주 다시 한번 살아나길 네. 기다리면서 저희 첫 번째 버스 탑승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공개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어느 노선에 탑승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빨간 노선으로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격 버스로 좀 긴 호흡으로 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빨간 버스를 택했고요. 네. 마을은 면역 치료 마을, 치매 치료 마을, 또 그리고 비만 치료 마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세포 치료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를 해드렸죠. 네. 비밀이지만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바이오주 아스코를 앞두고서는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뭐 앱클론, 펩트론에 이어서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는 후속수를 갖고 왔거든요. 네. 어떤 종목인지 세포치료 마을로 갈 그 종목 번호 공개해 주시죠. 정말 고심 끝에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툴젠도 그렇고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에클론, 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뭐 펩트론까지도 네. 다 세포 치료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갔는데요. 오늘 버스 번호는 372320 버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372320번 버스 두 번째 버스명도 공개해 주시죠. 바로 큐로셀입니다. 큐로셀이요? 네.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이 바로 큐로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반셀이 이미 임상 이상에서 작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근데 성공했다는 날에 한 20%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다가 반대로 장 마감쯤에 마이너스 10%로 끝났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변동성이 거의 3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네. 그때 세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긋지긋한 세론으로 인해서 임상 이상 성공 소식이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론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격과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첨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포했던 툴젠 같은 경우는 3연상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에클론 같은 경우도 세포 치료제에 관련해서 주도하는 기업이고 이번에 AT101을 아스코에서 공개한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런 다양한 어떤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이제 에클론 같은 경우 그 큐로셀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에 좀 성공을 하면서 올해 잘하면 이제 림프종 치료제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상용화를 했을 때 이 큐로셀의 또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천세법 개정안 이후에 치료 목적으로 그 세포 치료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최근 안바세 같은 경우 중증 신경계 림프종 환자 대상으로 또 이제 연구가 지금 승인된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상용화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 완전 관해율이 한 67%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 이상에서 기존 의약품 대비해서 31% 정도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임상 이상의 어떤 성공 이후에 상용화까지 우리가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큐로셀이라는 기업을 두 번째 버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큐로셀입니다. 근데 저희 아스코를 약간 목적으로 네. 바이오주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맞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개막하기 전에 갑자기 밀렸다가 그러고 이벤트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천천히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그런 패턴이 나타날까요? 사실 이제 아스코를 앞두고 이제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예전에는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 최근에 지금 이제 HLB가 사실 이제 이연속으로 하한가 들어가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을 좀 악화시켜서 좀 찬물을 뿌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코 참여하는 기업들도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데 좀 개별적인 이슈가 좀 확실하고 아니면 실적 성장이 나와주거나 기술 이전 기대감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상용화 기대감이 앞둔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큐로셀 같은 경우는 아스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개별 안바세 모멘텀. 관련해서 사실 상용화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로셀 그래서 저희 공략해 볼게요. 목표가 순저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35,3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7,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300원, 27,000원 목표가 순저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 김진호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도 공개해 주시죠.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도 계속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요일 저녁 8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8시에 자세하게 다음 주 시장 전략과 또 주도 키워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번 주 일요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일요일 8시부터 월요일을 위한 장 준비는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